서울 지하철역은 오늘도 인파로 붐비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서울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인 만큼 너무나 당연하고 또 일상적인 풍경이죠. 서울의 지하철이 얼마나 뛰어난지는 서울에 와서 지하철을 탄 외국인들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의 위상은 세계급인데요. 지하철을 이용하는 외국인들도 많이 보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게일 씨는 일 때문에 생애 처음으로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요. 의사라는 직업에도 불구하고 검소한 성향인 그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하려고 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플랫폼으로 내려가는 순간 그는 화들짝 놀라고 마는데요. 게일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미국인 게일 씨의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는 게일이라고 합니다. 의사는 사회적으로 선망받는 직업 중 하나죠.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직업이니까요. 그만큼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되는 것이 바로 의료인이죠. 정말 고생해서 의사가 되고 의사가 되어서도 고생하는 만큼 돈을 많이 법니다. 문제는 모든 의사들이 그렇게 훌륭하지는 않아요. 이른바 돌팔이 의사라는 것이 있죠. 고의는 아니겠지만 오진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력이 부족한 거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태만해서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 다 문제가 되지만 후자의 경우는 의료인의 명성에 먹칠을 하는 부류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절대 그렇게는 되지 말자고 늘 생각하면서 진심을 다해 진료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기를 소망합니다. 나름 휴머니스트죠. 여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이네요. 어쨌든 저에게는 존경하는 은인이 계십니다. 바로 제 목숨을 살려주신 의사 선생님이시죠. 제가 아주 어릴 때,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된 지도 얼마 안 되었을 때 높은 곳에서 떨어졌습니다. 실수로 떨어진 거였는데 저는 그 순간의 기억도 나지 않아요. 땅에 떨어진 저는 처참한 꼴이었다고 합니다.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갔고 바로 수술실로 들어갔었죠. 그때 부모님이 바로 병원에 오셨는데 의사로부터 절망적인 말을 들었다고 해요.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시 부모님 상황에 이 말은 제가 살 수 없다는 말이나 다를 게 없었다고 해요. 저라도 그렇게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몇 시간이나 흘렀을까요? 수술이 끝나고 난 뒤 수술을 집도한 집도의가 나와서 이렇게 말했죠. 너무 많이 다쳐서 무사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하지만 꼭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그는 저의 목숨을 구해주신 파커 선생님이었죠. 그분은 저의 인생의 귀감이 되어주셨고 제가 의사가 될 결심을 하게 해주신 장본인이십니다. 어린이들은 몸이 단단하지가 않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몸이 거의 부서져 있었어요. 그런 저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살펴주신 파커 선생님입니다. 하지만 그 어린 나이에 제 치료에 힘써주셨다는 것만으로 평생의 은인으로 모시지는 않죠. 뭐가 중요한지 모를 때니까요. 파커 선생님은 정서적으로도 제게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파커 선생님이 좋다고 따라다녔던 거예요. 파커 선생님은 저 말고도 봐야 할 환자가 많아 몸이 2개라도 모자라셨을 게 분명한데 제가 너무 아파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그냥 두지 못하셨습니다. 미국이 의료비가 부담스러운 나라인 만큼 제가 그 꼴이 되었다고 해서 부모님이 이를 관두지는 못했거든요. 부족한 형편이 아니었는데도 그래야만 했습니다. 부모님의 근무 시간이 긴 만큼 병원에서 저 혼자 있는 시간도 길었습니다. 외로워서 슬펐죠. 제가 울고 있는 것을 본 파커 선생님은 그때부터 저와 시간을 같이 보내시려고 애쓰셨습니다. 저에게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어요. 명언 모음집을 읽어주신 적이 있습니다.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단다. 진정으로 웃으려면 고통을 참아야 하며 나아가 고통을 즐길 줄도 알아야 하지. 신은 용기 있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행복의 문이 하나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닫힌 문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우리를 향해 열린 문을 보지 못하게 된다. 이런 희망적인 말들을 자주 들었죠.
그때는 사실 제가 너무 어릴 때라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제는 아주 잘 알죠. 그때 저는 저와 시간을 많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파커 선생님을 잘 따랐던 것입니다. 병원에서 지내는 몇 달 동안 저는 파커 선생님을 매일 보면서 저도 나중에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죠. 몇 달이 좀 더 흐르고 저는 말짱해진 몸으로 퇴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약간의 후유증이 남긴 했지만 살아가는 데에 지장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나중에 커서 의사가 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지원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제 병원비로 큰 지출을 하시고 많이 힘드셨을 텐데도 말이에요. 이렇게 돌아보니 새삼 제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네요. 저는 의대에 가기 위해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동네에서 저만큼 열심히 공부하는 또래를 본 적이 없었던 건 아마 제가 늘 집이든 도서관이든 틀어박혀서 공부만 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의대에 갈 수 있었던 건 저의 노력도 노력이지만 부모님의 지원 및 지지 덕분이었을 겁니다. 물론 파커 선생님도 도움을 주셨죠. 아무래도 의료계에 오랫동안 종사하신 분이니까요. 제가 의대에 진학했을 당시 파커 선생님은 저희 부모님 못지않게 기뻐해 주셨습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진짜 의사가 되었을 때도 열렬하게 축하해 주셨죠. 아, 저는 외과 의사입니다. 이걸 이제야 말씀드리네요. 파커 선생님도 외과 의사셔서 망설임도 없이 외과를 선택했었습니다. 한평생 제 곁에 길라잡이가 계셔주신 덕분에 저는 다른 길로 새거나 한눈 팔지 않고 주변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의사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대형 병원에 제대로 자리 잡고서부터는 논문도 많이 쓰고 해외로 출장도 자주 나가게 됐습니다. 세미나 때문에요. 미국 내에 있는 먼 도시로도 가고 캐나다로도 가고 유럽으로도 가고 일본으로도 갔습니다. 어느 해에는 한국으로 가게 되었죠. 한국에서 열린 세미나에 가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의 것이 유행이라고 들었지만 전 이제 나이 든 사람이고 일하느라 바빠서 한국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아는 거라고는 진료비가 싸서 국민들이 부담 없이 병원을 잘 찾는다는 것 정도가 있었죠. 어쨌든 그때 한국에 갔는데요. 막상 가서 보니 상당히 잘 사는 나라더라고요. 수도라서 그랬을지도 모르지만요. 세미나가 열리는 장소와 숙소가 좀 떨어져 있는 것이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이동해야 했죠. 택시를 타고 갈까 했는데 서울에서는 대중교통을 타는 것이 현명하다는 말을 들어서 지하철을 타기로 했습니다. 저도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서울의 지하철은 세계적으로도 뛰어난 퀄리티와 서비스를 자랑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숙소에서 하루 쉬고 다음 날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지하철역으로 갔는데요. 인터넷에서 본 사진처럼 아주 쾌적했습니다. 뉴욕에서도 저는 매일 지하철을 탔는데 뉴욕 지하철은 오래되기도 했고 악취도 나고 무질서한데 서울 지하철은 완전히 그 반대였습니다. 생긴 지 꽤 됐을 것이 분명한데도 최신식의 아무 냄새도 안 나고 사람들이 질서정연했죠. 몰랐는데 한국인들은 다들 참 높은 시민의식을 가졌구나 싶었습니다. 플랫폼으로 가기 위해 에스컬레이터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뭔가가 잘못되었음을 느꼈죠. 에스컬레이터가 느려도 너무 느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에스컬레이터가 고장났다고 생각했죠. 다른 것도 아니고 에스컬레이터가 고장났는데 그냥 두다니 한국에 대해 높게 평가한 게 바보 같아졌습니다. 아니, 이런 걸 고장난 채로 두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플랫폼에 내려온 저는 계단을 타고 다시 위로 올라갔습니다. 역무원에게 알리기 위함이었죠. 저는 역무실로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에스컬레이터가 고장났습니다. 위험하게 그냥 두시면 어떡해요? 정말입니까? 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당장 가볼게요. 역무원과 함께 에스컬레이터 앞으로 왔는데 역무원은 어리둥절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어디가 문제라는 걸까요? 너무 느리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속도인데요. 그랬던 것입니다. 한국의 에스컬레이터는 느렸던 거죠. 미국과 영국 등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는 한국의 에스컬레이터에 비해 속도가 월등히 빠릅니다. 런던의 에스컬레이터는 분속 45m, 모스크바는 분속 50m,
홍콩은 분속 45m인데 반해 한국의 에스컬레이터는 분속 30m입니다. 체감하기로는 기존에 타던 에스컬레이터보다 한국의 것이 2배 정도 느린 것 같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에스컬레이터가 빠르면 다칠 위험이 더 높아서라고 합니다. 원래는 에스컬레이터 속도가 빨랐는데 노인들이 넘어지고 다치는 사례가 속출해서 그랬다고 하네요. 안전을 위해서 일부러 그런 거였다니. 거기까지는 생각도 못했네요. 그 이야기를 듣고 주변을 둘러보니 지하철역 내부만 해도 시민들의 안전을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바로 스크린도어였습니다. 뉴욕 지하철에는 스크린도어가 거의 없거든요. 그나마 있는 것도 한국의 스크린도어를 본받아 시범적으로 설치한 거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괜한 오해를 해서 안 내도 될 화를 냈었네요. 한국만큼 시민의 안전에 진심인 나라가 없었는데 말이죠.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느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또 쾌적한 지하철을 타고 다녔더니 뉴욕에 돌아왔을 때는 지하철에 적응이 안 되더군요. 특히 에스컬레이터가 너무 빨라서 넘어져 사고가 날 것만 같았습니다. 뉴욕도 기반 시설이 한국처럼 더욱 안전하게 바뀌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안전사고도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게일 씨가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클립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